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마이너스 1%대 조정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을 맞고 미국이란 리스크로 조정을 보였다가 재차 돌파를 하면서 2250포인트를 살짝 뚫어놓고 다시 하방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2250을 맞고 조정받을 때 이때 좀 더 차분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어졌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때 고작 한 이틀 정도 조정 후에 좀 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단기적으로 상승폭도 좀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며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을 넘겼다가 지금 일단은 지지점, 전고점 지지점까지는 좀 와 있습니다. 요 구간을 전고점으로 뭐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요 구간을 어떤 뭐 지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차분히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고 나서 전통적으로 지금 12월 달은 약세를 띄는 흐름, 1월 달은 강세를 띄는 흐름이 지금 많이 몇 해 정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저희 이제 설 명절이 1월 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현금화 심리도 좀 강할 수 있고요. 요때 기점으로 또 1월이 넘어서면서 또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이 분위기라는 게 뭐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지금까지 좀 뭐 11월 달에 조금 11월 달에 조금 장세가 어려웠고 미국 이란 리스크로 며칠 좀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 제외하면 최근에 장세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마음을 방심 할 수 있는 또 좋은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이럴 때 한 방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좀 타이트하게 조여놓고 포지션도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네. 뉴스 체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뭐 별다른 뉴스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와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서명이 합의가 되고 2단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의 또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프랑스랑 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세 폭탄을 1년 유예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또 미국 대사관 근처에 로켓 발사를 세 발을 뭐 했다고 하면서 장중에 유가 관련주랑 방산주들이 잠깐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반짝 슈팅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뭐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런 국지전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오늘 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뉴스는 폐렴 관련 뉴스죠. 굉장히 확산이 되는 공포감에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춘절 때문에 또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감염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도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뉴스로 봤어서 아무튼 예,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로 보여지고 있고, 쉽사리 뭐 그렇게 사라질 이슈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강산 관련해 가지고 뭐 또다시 뭐 추진하겠다, 거기다가 미국도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장중에 또 한창이랑 해서 대북주들이 잠깐 움직였던 적이 있었죠. 뉴스는 오늘 요 정도가 있었고요.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단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폐렴 관련주들의 시장이 지배했고요.
너무 관련주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려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제가 별로 매매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있었더라? 나노캠텍이랑 뭐 신풍제약 뭐 비롯해서 어제 제가 올려놨었던 뭐 진 매트릭스랑 또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 증백짜리기도 하고 너무 좀 매매 대상으로 삼기, 그러니까 1등주이긴 한데 매매 대상으로 삼기 조금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매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뺐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실리고 종목 자체도 좀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만 일단은 오늘은 관심 종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롭게 치고 나온 폐렴 대장주가 KM제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차트도 좋다라고 보여져서 저도 장중에 매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제약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제가 오늘 봤을 때 KM제약이랑 고려제약이랑 50 요렇게가 오늘 좀 이 폐렴 관련주 중에서는 거래도 잘 실리고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는 집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가봐야 얼마나 더 갈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여기서 아마 내일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조정세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오전에 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이 추세를 이어가서 장대양봉으로 마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공시 다 뜨는 거 보면 다 단기과열 예고 공시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에도 조금씩 밀리고 있네요. 고려제약, 웰크론, 50까지 단기과열 예고가 나와서 요즘은 단기과열 뭐 이렇게 좀 걸릴 것 같으면은 종목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단기과열 무시하고도 막 이렇게 상승해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거의 단기과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과열 들어가서도 별로 그렇게 좀 힘없이 비리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의 어떤 트렌드로 하면 최근에 가스텔 바적도 그랬고 IG 비전도 좀 그냥 빌빌거리고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어제가 정말 분위기 핫했고요. 오늘 오전 정도까지 이 폐렴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웠다가 이제는 조금 식는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 뭐 뉴스를 지켜보면서 파동 혹은 반등을 느려보는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마주 매매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장중에 저도 잠깐 뭐 백광산업은 매매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별로 이제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폐렴주는 또 이제 내일 돼서 어떤 종목들이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테마 자체가 좀 크게 확산이 되면 한 테마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애는 또 쉬고 밑에서 또 새로운 애 올라오고 그런 경향을 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KM제약이랑 뭐 고려제약, 뭐 파루랑 얘네들은 조금 이제는 끝난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대장을 하던 애들인데 얘네는 좀 시세가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어제 체시스가 지분 매도 뉴스가 있었죠. 최대 주식 매도 뉴스가 있다 보니까 어쩐지 장중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가 좀 수상했거든요. 다른 애들 막 핫하게 다 가는데 혼자 조정받는 모습이 이상했는데 역시나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 좀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도 하락했고 아까 장 끝나고 보니까 제일바이오가 이번에는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습니다. 73만 주.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4% 가까이 일단은 좀 내리고 있고요. 9,450원.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런 경우는 뭐 보유해서 끝까지 보유해서 뭐 수익권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니면은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매하면서 이 최대의 뭐 이제 대주주 지분 매도 뉴스가 가장 싫고 가장 좀 매매하면서 두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은 고점 구간에서 급등주들을 고점 구간에서 오버나잇 웬만하면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4% 정도 떨어지면 9,400원. 조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바이오의 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은 이 정도 되거든요. 9,200원. 물론 여기 안 주고 기술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등 나올 때 정말 무조건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결국에는 이 대주주 매도 악재 있는 종목들은 죽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혹시 개파락 후에 9,200원을 다이렉트로 주면 이런 구간에서 좀 추매를 했다가 반등 살짝이라도 나오면 그때 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추매를 했는데도 밀린다 싶으면은 좀 정리를 뼈아프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고점이기도 하고, 또 제일바이오 특징 이런데 보시면 밀릴 때 또 반등 없이 밀리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그래도 빠지면 과대낙폭으로 살짝 이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체시스도 사실은 어제 제가 리뷰 뭐 이제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뭐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나 뭐 오늘 시가에라도 정리하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리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제 혹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좀 뭐 올라오면서 기간 조정을 버티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추매 타점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뭐 막 떨어질 때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면,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고개를 좀 들려고 할 때 그때 뭐 추매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 그렇게 되고,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뉴스가 또 간밤에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걸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매하긴 조금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셀리버리를 제가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시간에서 뜨네요. 이게 참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얘가 전고점도 한번 넘었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 자리였고, 고점에서부터 충분히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타점이죠. 그러고 내일 이렇게 이제 5일선이 견인되면서 올라오면 5일선 반등 개념으로 양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여서 아쉽습니다. 고민을 좀 했던 자리인데 조금 늦게 보아가지고 꼬리가 좀 달려 있으니까 좀 높게 사는 것 같아서 내일 오전을 보고 공략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끼가 또 워낙 좋고 지금 아직 기대감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관종 대상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별로 그렇게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금 혹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써니전자, 얘도 뭐 어제 말씀드린 관점이랑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지지라인 혹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는 4,650원 정도인 이 정도 돼요. 여기 이제 여기 고점이 하나 있고, 상한가 갔을 때의 저가 라인, 요 정도 혹시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지기를 저도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쯤에서 추매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
좀 탈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장중에 코리아나가 좀 움직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는 조금 나가리가 돼버린 것 같고, 대장지를 이제 코리아나가 할런지, 일단 전고점을 종가상 여기를 고점을 넘겨놓고 마무리가 돼서 얘가 시간에서도 상승을 하고 내일 여길 갭으로 싹 넘어주고 시작을 하면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고점인 5,910원 을 넘겨놨고, 한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살짝 넘겨놓고, 왜냐면 이런 자리들이 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물량을 사주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도 또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이에요. 돌파가 되면은 빠르게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돌파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또 물량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가격대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는 뭐 물론 시간에는 지금 1% 정도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가 형성되고 오전 흐름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얘가 이렇게 좀 있다가 갑자기 다시 물량이 들어오면 한방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환창이 잠깐 장중에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이런 애들은 잘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윗꼬리 다는 애들은 또 윗꼬리 달아요. 이거 뚫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힘듭니다. 보시면 방금 코리아나랑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고점을 살짝 넘겨놓고 여기서 따라붙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얘 넘겼다라고 보고. 근데 물량 넘기기 또 좋은 자리다. 어제 설명드렸던 SFA 반도체도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얘도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겨놓고 여기서 넘긴 척 하더니 저도 장중에 효과창 보고 있었는데 물량 확 쏟아지더라고요. 예, 보시면 넘겨놓고 조금 버티다가 물량 확, 이런 패턴을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뭐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시원하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때도 보면은 살짝 넘기는 척 하다가 눌렀고, 물론 이제 스윙으로 들고 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겠지만, 근데 스윙으로 볼 거여도 굳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정 받으면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죠. 아무튼 그런 패턴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최근에 뭐 이 폐렴 관련주 말고는 딱히 재밌는 게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보통은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말씀드리고 또 시장 제 개인 매매한 거 하고 하는데,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무튼 저희 리딩반 오늘 신라젠을 탈출했습니다. 이게 얘를 저희가 이때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대를 저는 깨기 힘들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때 아마 그거 뭐 이제 신라젠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뭐 그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튼 뭐 해체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잠깐 이때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그거를 해체 안 하고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이때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정확하게 뉴스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기억은 안 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요 정도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요날인가 들어갔다가 밀려서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추가 매수했는데 흐름이 안 좋다고 느껴졌어요. 좀 더 밀려서 여기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비중 조절을 했고요. 리스크 관리 해야죠. 물론 뻑이면 여기 이렇게
지지 구간도 있고 해서 뻑이면 웬만하면은 뭐 탈출 구간은 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뭐 제가 개인 매매도 아니고 리딩 매매를 그런 식으로 좀 하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비중 조절을 했고 오늘 일단 슈팅이 좀 나왔는데 제가 뭐 리딩반에서도 코멘트 드렸지만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좋은 호재 뉴스가 동반이 되면 모를까 오늘 급등할 때 뉴스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럴 때서 매도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했고 여기서는 수익을 봤는데 평단가가 이 가격대 정도 됐나 싶어요. 뭐 여기서 손절한 게 좀 더 커서 손절로 마무리가 된 걸로. 근데 거의 뭐 정말 약수익, 약손절로 물려있던 거에 비하면 아주 잘 빠져나왔고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전 관련주죠. 저희가 언제였더라? 이때 들어가서 이 슈팅을 한번 잘 익절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고 얘는 이 가격대를 웬만해서는 깨기 힘들 거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11,000원 근처에서 좀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지금 며칠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있으면 얘도 뭐 웬만하면 여기 안 깨고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는 져요. 물론 여기 깨고 이렇게 다시 땅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기회비용 차원에서 얘도 약손절로 1% 정도 되는 손절. 그러니까 신라젠, 에스텍 파마 둘 다 한 1% 정도 수준의 오늘 손절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묵혀있던 것들 정리하고 나왔고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해서요. 제 개인 매매까지 짧게 하고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너무 길게 하니까 하는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든 것 같아요. KM제약이 오늘 폐렴 관련 대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래 실린 거 상승률 모두 포함하면 아무튼 좋았죠. 장 초반부터 아주 힘좋게 이렇게 올라왔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1분 봉인데 막 2분 3분 만에 봉 2개 3개로 이렇게 만약에 15% 20%를 뽑아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 잘 안 합니다. 충분히 거래대금을 쌓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올라와서 눌림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한번 이제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안 깨지고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아직 파동의 힘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버틴다 생각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폐렴 테마주가 굉장히 이때 당시 분위기가 핫했기 때문에 좀 버텨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보통 이제 11시 정도가 되면 제가 점심 약속이 거의 대부분 좀 있다 보니까 나가서 11시 전으로는 매매를 끝내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 좀 마음이 급해요. 근데 이제 얘는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길게 보지 못한 게 좀 짜증이 나서 여기서 굉장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서 상한가 근처에서 또 던졌죠. 그리고 나서 상단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어서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그냥 짧게 스캘핑으로 의미 없는 매매 하나 했고, 요렇게 횡보 구간에서 상한가 1일차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에 백광산업은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매매를 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지금 오늘 오전까지 폐렴 관련주가 핫했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해봤습니다. 소액으로.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50은 오전에 잘 매매를 하고, 얘는 뭐 거의 뭐 큰 수익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얘는 오히려 오후에 손절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여기서 짧게 손절 한번 하고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이때 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돌파하면 상한가까지 터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대장주였던 KM제약만
잘 수익을 내고 의미 있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